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컨슈머 인사이트 김미나입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간의 제3자 데이터 제공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여행 관광 분야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였는데요. 우선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런 거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부터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발전 정책은 과거에 정부 주도로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발전 정책을 띄워왔습니다. 비수도권에 어떻게 보면은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획일적인 그런 정책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일적 개발, 그리고 중앙 주도 하향식의 개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떤 특성화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다 균등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라기 때문에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광역화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고 지역의 특성화 그리고 차별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왔었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관광, 지역 주도의 이런 관광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치를 만들어라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분권화되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이고 단순히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의 개발이 아니라 지역을 특화하고 조금 더 개성 있는 지역, 차별화된 지역, 이런 것을 만들고 그것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역 간에 상생 발전하고 협력하고 연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도의 관광 정책 역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저희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 전략을 보시면은 지자체와 주민사업체, 그러니까는 가장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이런 관광 정책을 펼쳐야 된다, 관광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앙에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인바운드 수요 같은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관광 거점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특화 컨텐츠를 확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릴 수 있는가, 차별화할 수 있는가, 각각의 지역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화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웰리스를 해야 된다, 지역의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지역들이 문화라는 코드를 갖고 있다, 전남의 지역에 모두 다 식도락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고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은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개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책에서도 데이터에 근거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개발은 문제 정의서부터 현황 평가, 목표 설정, 그리고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선택하고 이것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까지 모든 정책을 실행하는 전 단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기반 정책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은 뭐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현이 가능한 모든 환경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만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도 역시 한계가 점이 있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 대비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주도의 뭔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되는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핵심은 과학적 데이터의 활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자문이나 자체 정책 평가 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이 많이 이용을 되는데, 가능한 한 국가 통계를 이용을 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해관계자들의 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자체 평가 자료나 주먹구구식의 그런 데이터 활용은 가장 우리가 꺼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가 관광 부분의 국가 통계를 보면은 여가 관광 부분에서의 국가 지표 체계 중에서 11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1개의 지표를 보시면은 모두 다 갱신 공표 주기가 1년에서 2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급변하는 세계에 있죠.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발전,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워낙 시급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2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국가 통계의 시의성, 활용성 측면의 사실 가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여가 부분을 봤을 때 11개의 여가 부분 지표 중에서 10개가 표본 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같은 분야, 특히 사람의 이동과 뭔가 소비가 일어나는 이런 그 특히 공간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이런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보완적인 활용이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통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광 통계,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 통계가 전통적인 그런 통계 방법에 의해서 된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증명해야 할 그런 가치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 영역에 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을 융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생산관리 경영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댐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2019년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데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16개의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150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연결하였고 AI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 스토어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000개 죄송합니다.
천여 개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댐은 통합 데이터 지도라는 서비스로 지금 연초서부터 이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16개 분야가 있고 관광, 여가, 체육 분야는 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마켓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 데이터랩 역시 이 데이터 통합 지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찾고 싶다, 지역과 관련된 관광 데이터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 통합 지도를 가장 먼저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이 문화 부분, 한국문화정보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의 빅데이터 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당사의 데이터 역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서베이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 표본 데이터는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사실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서베이 데이터가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미흡, 특히 신뢰할 수 없는 표본 조사 결과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유통되게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했다기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는 그 부산물들로 굉장히 용량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영역도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과세분화되어 있고 과단편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빅데이터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전통적인 서베이 데이터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의 데이터가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융합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국가 균형 지역 발전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균형 발전 지표의 구성만을 사실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지역이 발전이 된 거냐, 균형 발전된 거냐라는 것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구 그리고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경제와 같은 그런 이제 대표 핵심 지표를 보는 것은 빅데이터로 가능합니다. 통신이나 아니면은 카드, 데이터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그거 이외에 부문 지표라고 하는 이 영역들, 주거, 교통, 산업, 교통, 문화, 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로는 커버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대부분이 많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공공 통계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객관 지표가 아닌 주관 지표 측면에서는 설문조사에 의지한 결과밖에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물어봐서 답을 듣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그러면은 획득을 해야만 이게 지역 주도의 개발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냐라는 데이터와 지표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지역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는 공식 통계 데이터여야 하고 구군 단위의 기초 단위의 통계를 활용을 해야만 지역 단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기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시계열적인 그런 데이터여야만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하고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객관 지표와 함께 주관 지표 역시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 선정 기준에서는 객관성, 그리고 대표성, 자료 취득의 가능성, 측정의 단순성 및 이해용이성, 그리고 정책 반응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런 자료 취득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로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군 단위의 통계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군 단위의 통계 활용, 특히 주관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통계가 과연 국내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 통계를 보면은 국가 통계의 대표격인, 그러니까 관광 국가 통계의 대표격인 국민 여행 조사를 보면은 국민 여행 조사의 경우 가장 큰 목적은 여행객의 총량을 추정을 하고 지출액의 총량을 추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그 추정을 목적으로 하고 강역 단위나 기초 단위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통계 자료로 일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이고요. 지역별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하지만 보통 연소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를 하거나 현황을 진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쓰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역 간의 차별성, 지역 간의 경쟁력의 특성을 발굴하는 그런 비교적인 지표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관광시설 입장객 수만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행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초세분화, 초개인화되어 있고 이런 유료 입장 관광 입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일상적인 여행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의 활용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카드, 빅데이터 경우에는 어떤 그 효과를 측정을 하는 데에는 초세분하게, 초지역 단위별로 뭔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에는 가능하나 그 이면에 있는 이유와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전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국내 유일의 여행 전문 리서치 전문 회사로 2015년 8월서부터 자체 기획하고 있는 기획조사 데이터를 수집 공개해 일반에 공개해 왔습니다. 민간의 제3자 데이터 제공자로 신뢰성을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행 관광 데이터는 매주 조사해서 여행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그리고 여행자와 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추천 평가 조사, 그리고 해외 여행지와 여행사, 그다음에 항공사 이런 것과 같이 여행 상품들이나 유통 채널들을 평가하는 여행 상품 및 해외 여행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의 지향점은 시의성 있어서 급변하는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그 지향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구축을 해왔고요. 대표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여행자와 현지인의 지역 관광 추천 및 평가 조사입니다.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자료 수집을 하였고, 최근에 한 2021년 조사에서 여행자 측면으로 33,000명, 현지인 측면으로 36,000명의 표본을 수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전국 단위의 기초지자체 단위의 데이터를 관광 측면으로 자료 수집한 거는 저희 데이터가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앞에서 김영석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전략을 세울 때에 첫 번째 타겟은 현지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은 외부인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각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지인이 평가하는 여행자원 그리고 외지인이 평가하는 여행자원 측면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추천 키워드, 결국에는 로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미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현 상황, 그 이미지가 현재 어떻고 실제 다른 지역과 할 때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저희가 그 평가 지표이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그리고 관광 자원 측면에서 얼마나 풍족하냐, 관광을 즐기는 환경 면에서 얼마나 쾌적하냐, 그리고 여행의 행태, 목적 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추천 자원으로는 어떤 것을 꼽느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컨슈머 인사이트의 지역 자원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어떠한 엄정한 표본 설계나 엄정한 평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역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상대적인 차별성 등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는 종합 데이터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각 기초지자체별로 표본을 엄정하게 설계하기보다는 최소 표본 수를 구성하는 데에, 모집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 일부 한계로 남아져 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에서는 관광 개발을 할 때, 관광 정책을 펼 때에 6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여행객이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 자원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차별화된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인 리소스, 그리고 접근성 면에서 교통과 위치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측면, 그리고 밸류 포 머니, 비용 지불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냐, 그리고 이커넥트, 온라인이나 모바일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하고 있고 유통 채널을 잘 확보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만족과 재방문을 다시 유도할 만큼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행지냐라는 6가지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주도의 관광 정책을 펼 때에 이 6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하고, 이 6가지 측면을 모두 커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관광 정책, 관광 마케팅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데이터는 주관적인 지표들, 정성적인 그런 평가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자원의 가치를 평가를 한다. 이게 매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원 때문에 여행을 그 지역에 오느냐, 또는 그 자원이 얼마나 여행을 하는데 만족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의 컨텐츠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화된 목적을 위해서 지역과 정부에서 사업을 이해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데이터를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확인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PDCA 평가 및 성과 관리 체계로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데이터 정책을 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사업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사업 및 기획, 목표 설정, 그리고 관광 정책 수립, 성과 피드백, 그리고 사업 평가 대책 마련,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는 분명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었던 국민 여행 조사와 같은 그런 데이터, 국가 통계, 공공 통계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시각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빅데이터도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여행 소비자들에게 물어봐서 알 수밖에 없는 서베이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제3자 데이터 정보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가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그 통합 데이터 지도나 아니면은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랩, 그리고 통합 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특히 나비스와 같이 지역 간의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저희 데이터도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각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